자, 세 번째 시간 반려견의 연령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반려견 연령에 따른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반려견 연령에 따른 분류로는 신생자견, 그 다음에 자견, 성견, 노령견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자견은 태어나서 2주, 3주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견은 3주에서 한 1년 10, 그죠? 한 1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 1살 정도, 3주가 지나서부터 1년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그 자견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견의 시기는 보통 생후 1년 이후, 1년 안에 강아지들은 거의 다 자랍니다. 자, 그래서 성견이 됐다 그러면은 1년 이후에 보통 한 6년, 우리 교재는 지금 한 6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노령견을 6년 이후 이렇게 우리 책에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은 거의 10년, 많이 어술이 발달이 돼서 약 10살이 넘어가야 노령견 이렇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10살까지 정도를 우리는 성견, 그 다음에 10살 이후는 우리는 노령견, 늙은 개,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신생자견, 그 다음에 자견, 성견, 노령견 이렇게 크게 나이 연령에 따라서 4개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령견은 요즘은 그저 10살 기준으로 해서 노령견, 성견 이렇게 분류를 한다. 조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생자견에 대한 특징. 그래서 태어나서 그저 한 2주 정도, 3주 정도까지.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눈을 뜨고 3주 정도 지나면 기어다닌다. 쉽게 아프고 쉽게 사망할 수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모견의 초유로부터 면역력을 받고 이 면역은 몇 주 이내에 소진되므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는 초유는 처음 젖을 먹이는 것은 꼭 모유를 먹여야 된다. 거기에 이 면역력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 면역 그게 포함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유는 꼭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또 몇 주가 지나버리면은 그 면역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백신, 그죠?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다음 복부와 항문 부분을 자극하여 배변을 자극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체온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30에서 32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어린 강아지가 가장 취약한 게 체온이다. 그래서 강아지들 보통 내놓고 나면 자기들끼리 막 꾸물꾸물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그 온기 체온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 꼭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뭉쳐가 이렇게 자고 이렇게 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텐데, 이미지로도. 그래서 체온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각별히 체온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견.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시기죠. 3주가 지나서 한 1년 정도, 1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기가 열려 들을 수 있게 되고 짖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을 떠 물체를 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배변을 위해 자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3주에서 12주 동안은 사회화 시기로
이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성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평생 문제견 문제 행동이 그죠? 발달이 문제 행동으로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회화 시기에 처음 훈육, 교육,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 이 시기는. 그 다음에 자기는 바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데서 다시 다른 집으로 뭐 입양을 간다든지 또 환경이 뭐 그저 젖을 떼고 나면은 보통 한 6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유를 하게 되면은 젖을 떼게 되면은 뭐 그냥 그 태어난 데서 사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입양을 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적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견의 행태.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 표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갓 태어났을 때 그죠? 눈이 안 떠이고 귀가 안 열리고 3일, 5일 정도 뒤에 탯줄이 떨어진다. 자, 후감에 의지해서 젖을 먹는다. 그냥 냄새 그죠? 조금 이런 정도로 해서 막 기어다니면서 촉각으로 해서 뭐 젖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유를 먹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추위에 매우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23도, 25도 이상은 유지해 줘야 되고 30도 전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생후 3주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꼬물꼬물 굉장히 귀여운 표현인데 꼬물꼬물 그 생후 2주 후부터 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움직임이 많아진다. 꿈틀꿈틀 이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걸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그래서 이때는 막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성장이다. 그래서 또 올챙이와 개구리의 정도로 빨리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후 1개월, 4주 정도가 되었을 때 장난기가 많아지고 전이가 나고 그 다음에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때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는 훈육, 교육, 사람하고 살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그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그죠? 평생 동안 좀 서로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보통 한 3주에서 12주 이걸 사회화 시기다. 교육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생후 2개월 정도, 생후 2개월이 뭐 8주라고 봤을 때 보통 한 6주 정도 되면 이렇게 젖을 뗀다 그러죠. 전이가 모두 생성이 되고 사회성 훈련이 가능하고 배변 훈련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유식 별도로 이유식을 먹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좀 연하게 해서 사료들도 섭식 사료 아니면은 일반 건식 사료를 물에 부풀려서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쉽게 가면은 이제 시집을 간다 그죠? 어디 뭐 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2개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을 한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귀엽고 하기 때문에 막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시장에 데리고 나와서 그냥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아예 2개월령 이상 된 강아지만이 그죠?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할 수 있고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기준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젖대는 시기를 그래서 한 달 반, 6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 모견한테서 조금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육을 뭐 어느 정도 같이 있다가 그래서 2개월 그냥 2개월 8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입양 시장으로 아니면은 입양으로 그죠 다른 환경을 갔을 때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강아지 나이의 환산. 자, 나이는 우리 보통 사람하고의 나이를 계산을 할 때 그죠? 소형견은 한 6살 사람보다 그죠? 강아지 한 살이 사람의 6살을 더하면 된다. 그 중형견은 한 7살, 그 다음에 대형견은 한 8살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뭐 나이가 10살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노령견 기준이다. 그러면은 소형견은 사람으로 보면은 60살, 중형견은 그죠? 한 70살, 대형견은 그죠? 8살, 80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살 기준으로 해서 노령견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아까 표현을 제가 폭풍 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올챙이, 개구리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반려견의 처음에 한 살은 사람의 16살이다. 그래서 한 살 안에 우리 사람들은 한 16살 돼야 조금씩 키도 크고 이렇게 체구가 갖추어져서 그래서 뭐 그죠? 보통 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16살 그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성장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강아지들은 1년 만에 다 커버린다. 그래서 강아지 한 살은 사람의 16살이다. 그 다음에 강아지의 2살은 24살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부분들이 강아지의 어떤 지능적인 부분 또 다른 어떤 뭐 신체 아니면 다른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성인의 형태로 다 갖춰지는 형태를 2살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은 24살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강아지 나이에 플러스 6년, 7년, 8년 대형견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강아지 나이를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환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강아지 나이 환산하는 거와 소형견은 6살, 그러니까 강아지 10살이면은 사람 60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형견의 형태는 70살이라고 보면 되고 대형견은 80살이라고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의 어떤 성장 요인, 강아지의 성장 요인은 뭐 그저 유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뭐 신체 상태, 품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자,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뭐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정도, 뭐 운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성장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요. 운동 안 하고 그대로 있는 형태 하면 아무래도 좀 덜 발달할 거고. 자, 그다음 품종에 따라서도 아주 그죠 빠르게 성장하는 형태. 그다음에 어느 지역 뭐 그죠 북극이냐 따뜻한 지방이냐 추운 지방이냐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강아지의 성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죠. 자, 뭐 먹는 습관 들이기.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사람이 먹는 것을 주지 말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줄 것. 이는 어릴 때부터 그죠?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해야 장기적으로 한평생 같이 살면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급적 가족들의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줄 것. 그다음 식탁 옆에서 먹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볍게 쓰다듬어 준다. 칭찬을 할 뿐이지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습관이 돼서 턱받이를 하는 거죠. 식사할 때 사람 식사할 때 와서 턱받이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쓰다듬으면서 칭찬만 하고 먹이는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행복한 거다.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 않도록 가르칠 것. 자, 그다음에 신생자견의 건강 상태 확인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천장에 구계열이 없어야 한다. 혀나 입 안의 색깔이 파랗게 되면 청색증으로 건강하지 못한 표시가 된다. 코 안에 분비물이 차 있으면 위험하다. 강아지 콧물, 그죠?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털이 윤기가 나 있어야 건강하다. 발바닥 패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호흡이 안정되고 가슴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건강한 자견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갓 태어나서 신생자견일 경우에는 이런 체온 유지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잘못해도 그냥 죽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세심한 그 관리, 관심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건강 요인에는 체온, 체액, 혈당의 유지 중요하다. 그 중에서 체온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체액은 수분이죠. 그래서 우리 70%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체 구조의 약 70%가 체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유지를 많이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혈당 유지, 심장과 혈액 안의 당분을 연료로 세포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분이 부족한 것을 저혈당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체액과 혈당은 기본이 되는 생체 조건으로 모견의 모유로 공급되고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저혈당이 되면 몇 분만 지나도 심장과 뇌가 손상되는 것을 받아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저혈당 관리, 그죠? 저혈당 상태가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경련이 일어나며 몸이 굳고 때에 따라서는 발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체액 혈당 관리, 체온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견일 경우에는 이 체액 수분 관리하고 저혈당 관리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먹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아지하고 이래 살면은 강아지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먹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먹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먹이, 급여, 요령, 그래서 어릴 때 강아지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 좀 많이 먹여야 된다. 성견이 되었을 때보다 어떤 사료 양을 한 2배 정도를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그래서 어떤 몸무게에 그죠?
1%, 1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줄 것을 2%, 3%, 5%, 6% 이렇게 하루에 양을 주는 것을 권장을 한다. 왜? 이때는 그죠? 많이 먹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골격도 형성이 되고 근육도 형성이 되고 뭐 모질, 질병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체질을 갖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을 좀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 이상을 성견이 되었을 때보다 2배 이상을 많이 줘야 된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성장기, 그 다음에 임신기 이때는 좀 많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람회 출전, 사냥, 스포츠 기원 뭐 이는 또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추가적인 또 영양도 그죠?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급여 요령으로는 6개월, 소형견종은 10개월, 중대형견은 12월에서 1년에서 2년, 2살 사이에 거의 완성이 다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강아지용 반려견 식품을 좀 섭식 사료, 뭐 꼭 섭식 사료가 아니라도 그는 강아지 식품에 맞는 이런 사료들을 구입을 해서 먹여주는 것이 좋다. 여기 소형견의 경우 뭐 2주 전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젖대기 전에는 섭식 상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좋다. 밥그릇도 매일 청소하고 신선한 깨끗한 물을 항상 급여하며 건조에 불려주는 것이 물에 불려서 주는 것이 좋다. 우유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리고 유당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유를 주는 것은 금기식품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습관들이기 아까 정해진 곳에서 식품을 준다. 시간은 가족 식사하고 맞춰서 해준다. 가족 모두가 간식을 일절 주지 말고 물과 반려견 식품만을 먹도록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물과 반려견 식품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주는 것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간식을 계속 주다 보면은 이는 그 사료를 안 먹고 또 사료를 안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를 주더라. 그러면 사료를 또 더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명히 사료를만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뭐 맛있는 걸 특찬을 만들어서 한 번씩은 줄 필요는 있지만은 자 그래서 간식을 계속 맛있는 걸 주다 보면은 사료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사료를 안 먹고 버티니까 더 맛있는 거 주더라. 그러면 그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려견은 자기가 음식을 거부하면 더 맛있는 것을 줄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케이스죠. 아무리 고집이 센 반려견이라도 이 원칙입니다. 먹을 것을 놔두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또 더 맛있는 거 주고 하면은 그것이 습관화돼서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래도 그냥 한 20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안 먹으면 아예 밥그릇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2, 3일만 이렇게 굶기다 보면은 분명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이는 또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굶겨야 된다. 뭐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3장 4장 부분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은 품종에 따라서 머리, 꼬리, 귀 등의 모양이 다르다. 신체적인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반려견의 치아는 유치, 처음 났을 때는 28개이고 영구치, 성견이 되었을 때는
상하간에 20개, 하하간에 22개 해서 총 42개로 구성되어 있다. 반려견의 맥박은 소형견은 1분에 80에서 120회, 대형견은 60에서 80회가 보통 정상이다. 소형견, 대형견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소형견은 대형견보다 빨리 성숙한다. 거의 뭐 폭풍 성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노화가 더 일찍 진행되어 소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 그래서 소형견은 지금 평균 수명을 약 15세에서 20세, 20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견은 보통 12세에서 15세, 자, 이것을 평균 나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견과 대형견은 평균 수명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그 다음에 반려견의 연령에 따라서 신생자견, 그 다음에 자견, 그 다음에 성견, 그 다음에 노령견, 이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반려견의 이제 질병, 조금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에서 어떤 전염병, 인수공통, 사람하고 같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것, 강아지, 동물들끼리만 전염될 수 있는 것, 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반려견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